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것이 바로 무협 영화에서나 보던 소림사의 전통 무술. 하우 멋지다오.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고된 수련을 거쳐 탄생한 진정한 소림 군무. 欢迎蔚山市民来到中国嵩山少林寺。 중국 소림사 무술단의 울산 방문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9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통도사를 찾았는데요. 오늘 이곳에 먼 길을 달려온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 소속의 스님들입니다. 여기는 통도사 무소의 총장 스님. 서로 예의를 갖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이 자리는 소림사 무술단 스님들이 한국 불교와 사찰 문화 교류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이자 불교 신앙의 중심지인 양산 통도사를 찾은 건데요. 먼저 대웅전을 둘러봅니다. 대웅전에는 불상이 안 모셔져 있다. 예, 배려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불상이 안 모셔져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아까 설명해 불상 대신 대웅전 바로 뒤인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요. 소림사 무술단 스님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탑 주위를 합장하며 느린 걸음으로 탑돌이를 시작하는 스님들. 이렇게 탑둘레를 돌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숭배의 뜻을 표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부처님에 대한 마음은 한 마음. 타국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这次我们来到韩国，来到通度寺，受我们的师父上永下信大和尚的委派，也是受到了韩国蔚山市政府的邀请，来到这里做文化交流。这次来到通度寺，感受到了通度寺的深厚的佛教文化。我们刚才也在释迦佛的舍利以及 袈裟的塔前诵经礼拜。那么我们来到这里的时间刚好也赶到了通度寺正在做法会，能感受到通度寺这边的佛教氛围，以及僧人的热情，以及他们这边的居士信徒的热情同时也感受到了蔚山市政府对地方文化、佛教文化的 重视程度。 통도사를 한 바퀴 둘러본 뒤 통도사의 주지인 현덕 스님과의 차담이 준비됐습니다. 향긋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 이런 문화 교류의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림사 무술단이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불상, 이 불상으로 못다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거의 뭐 이렇게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이뤄왔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많이 이제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국경을 넘어서 종교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인류가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래 소림사에서 온 대중들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또 우리나라에 또 계실 기간 또 좋은 추억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벌써 이루어지는 걸까요? 통도사의 스님과 소림사 무술단 스님이 벌써 친구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픈 마음에 성보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987년에 지어진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하나로 특별한 인연이 된 두 스님입니다. 이 그림뿐 아니라 성보박물관에는 600여 점에 달하는 불교 회화를 포함 조각, 공예 등 4만여 점의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这个博物馆，因为我在国
内，然后也去过一些寺庙，然后这样大的壁画，这样的大的这种绢布画的这个佛像还是非常少见的，在中国国内非常少见，第一次见了，非常震撼。然后我们在国内，你看我去过一些龙门石窟啊，包括一些早期的一些石窟，然后好多都残毁得很严重，这些保存得非常好，真的是国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2024 울산 공업축제 현장에서 다시 만난 소림사 무술단. 거리 행진을 함께 하는데요. 그간 여러 나라 행사를 참여해봤지만 거리 행진은 처음이라 좀 긴장한 모습이죠. 今天下午的游街对于我们来说是一个新的挑战，因为我们之前出访到别的国家与地区，基本上都是在大剧院演出展示。此次游街的话，对于我们整个武生几十名武生是一个挑战吧，也是一个新的一个开始。我们也想让更多的韩国当地的人民认识到少林功夫，了解少林武生，了解少林功夫。 然后也希望韩国的广大人民有机会、有缘分去中国少林寺看看，去当地去我们当地去深刻的体验一下少林功夫。 공업탑 로터리에서 울산시청까지 이어지는 시끌벅적한 거리 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부터 중국 허난성에서 초청된 소림사 무술단까지 모두가 즐거운데요. 여기에 무술단이 발휘한 소림풍 빠질 수 없죠. 보면 볼수록 멋집니다. 시민들의 박수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我们刚才所练的一道拳法，让使我们内心非常的激动，非常的亢奋。我们来的目的主要就为了传播两国文化，传播我们的少林功夫。在韩国的人民，如果有条件的话，可以也去来到我们的中国来体验少林文化，体验我们的少林功夫。 이날 거리 행진에서 소림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대단했는데요. 그 외침에 보답이라도 하듯 냅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화려한 공중돌기를 보여주는 무술단. 보기만 어지럽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 맛보기였을 뿐 소림사의 진가를 볼 수 있는 행사는 따로 있었는데요. 30여 명의 소림사 무술 단원들이 울산 시민들을 초청 소림 풍우 시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썼다는데요. 此次希望大家抱着满怀期待的心情来观看咱们少林功夫展示，我们必将回馈大家激动、澎湃、愉悦的心情，也希望大家有时间到中国去看看，来我们少林寺体验功夫，观看不一样的功夫演示展示。 무대에서는 한없이 진지한 스님들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귀여운 스님들입니다. 训练这一块，因为我们学习少林功夫，它不是从学习2、3年，它是一招一式，从基本学起。我们每一次练功的时间大概是1天到12个小时。我们从早上的6点钟要到晚上的9点半结束。 공연 시간에 맞춰 하나둘 입장하는 관객들. 빈자리 없이 객석이 꽉 찼습니다. 울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기에 모두 기대하는 모습이죠. 중국의 무술을 처음 봐서 기대감도 있고 좀 크니까 무대가 그런 거 덕분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치권하고 뭐 이런 영화 같은 거는 좀 재밌게 자주 보고 있어요. 성령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뭐 그런 너무 재밌게 봅니다. 영화 같은 거, 홍콩 영화 같은 솔직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림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직접 보는 거 처음이어서 너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림사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납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어디 가고 차분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라온 소림사 무술단. 어떤 공연을 보여줄까요? 카리스마에 먼저 압도를 당하는데요. 뒤이어 시작되는 화려한 봉건법.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해냅니다. 오랜 수리를 거쳐 쌓은 실력들. 아찔한 장면도 연출되는데요.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동작들입니다.
달마 대사가 승려들의 건강을 위해 5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는 쿵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소림사 무술 시범 공연.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진은 필수죠. 저마다 오늘을 추억해 봅니다. 우리 사실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직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를 몸소 느끼는 게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땠어요? 옛날에 영화에서만 보던 거였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더 이렇게 좋던데요. 그때 범상치 않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오 성공! 소림 쿵우의 도전장을 낸 한국 쿵우. 이분의 소감은요? 그 병장기를 되게 정말 잘 다루시고 그리고 특히 목에 창을 꽂고 창이 휘어지는 정도의 그런 걸 다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정말 수련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림사 스님들 내년에 또 만나요. 2024 울산 공업축제를 찾아온 중국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 화려한 소림 쿵우로 축제를 더 뜨겁게 만들어줬는데요. 덕분에 축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 바라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와 한 몸처럼 생활하는 네모 모양의 작은 기계 스마트폰.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작은 세상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세상, 그 색다른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북의 중심 도청이 위치해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곳 신도시. 오늘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요. 영화관에서 무슨 행사가 열린다는 말이죠? 영화 시세가 있어가지고 시세 관람하러 왔습니다. 영화 무료로 보여준다 해가지고 이번에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6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수상작들과 그리고 초청작 그리고 저 개막작이 여기 무료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 7월 출품작을 받기 시작한 스마트폰 영화제. 이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작을 가려냈는데요. 오늘 그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화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특수한 장비 없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주제는 물론 제한 사항도 적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12편이 지원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집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요. 쇼폰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찍었구나라는 이 질감이 따로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술과 그리고 이 배우와 감독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영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어려운 것도 다 아름다운 어떤 인간 삶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은 물론 작품성까지 더해 사람들에게 선보인 영화들. 섹션별로 상영이 끝나면 제작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의 사연을 한꺼번에 담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장면을 전환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셨는지. 저도 그 부분에서 좀 튀는 부분이 많긴 한데 화면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함, 그게 나중에 이제 봉합되면서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영화를 직접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에피소드까지 함께하니 배우도 관객도 만족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제 작품은 내 이름을 부르자라는 꽃이 되었다라는 작품인데요. 형제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꽃이라는 것이
내 존재가 어떠한 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이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그냥 그때 느끼는 그냥 감정들을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여 편의 출품작 중 본선 무대에 오른 영화는 단 40여 편. 특히 새로 신설된 쇼폰 부문과 아이들이 만든 학생 부문은 단연 인기 만점인데요. 짧고 빠른 리듬감이 스마트폰과 잘 어울리죠? 스마트폰과 일반 카메라의 차이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이 영화제가, 스마트폰 영화제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직접 영화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분들도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점에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영화제. 해외 다양한 영화제와 교류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태국과 합작해 영화도 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대환이라고 합니다. 당신 동생분이 한국인 5명을 살리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꼭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의 도구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감회가 새로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찍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스마트폰을 이기는 것도 없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메타적 시선에서의 주는 하나의 전달 매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제를 즐겨볼 시간. 사람들이 속속 몰려오고 영화제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들이 도착했습니다. 스크린 속 당당해 보이던 배우도 영화를 진두지휘하던 감독도 레드 카펫에 섰습니다. 저희 영화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든 만큼 대상 받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삼고 있고요.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소하게 대상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 높이시네요. 자신감은 대상감입니다. 모두가 대상을 꿈꾸며 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사람들의 기대감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6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영화인들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긴 여정, 들뜬 분위기만큼이나 참가한 감독과 배우들은 그 떨림을 감출 수 없는데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랄까 꿈 같고요. 되게 정말 떨리고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초청되니까 심장이 바우스바우스합니다. 좀 떨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상식. 각 부문 작품상부터 연기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비상입니다. 가족의 아픔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의지, 여기에 섬세한 연출력까지 더해 감성적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주인공의 심리를 잘 살려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작은 메시지를 담았는데 보고 같이 마음으로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영화를 그만둔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주변 친구들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의 간소화와 주제의 다양화를 승부를 건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나만 알던 작은 세계가 더 커진 순간인데요. 내년에도 멋진 영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년 순천에서 열리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순천의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여기는 무슨 맛집이길래 이렇게 줄이 길까요? 자, 기정떡 시식 행사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기정떡이군요. 떡이 되게 촉촉하니 달콤하지? 적당히. 맛도 되게 진하고 적당히 달고 간도 잘 돼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 맛있는데요? 내가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떡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안녕. 네, 뭐 딸기입니다, 딸기. 맹이는 맹장이. 너무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떡국 보면서 참 신기롭게 생각하고 떡도 참 맛있다 하는 모습을 보고 먹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떡을 만들고 있는 김용섭 명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시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바로 떡집입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맛있는 떡을 만들려면 누구보다 아침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요. 보통 뭐 4시, 5시 정도 일어나서 떡을 손님들의 주문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뭐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는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먼저 떡을 더 잘합니다. 무슨 떡 해주라, 무슨 떡 해주라는 걸 고객들이 먼저 알아서 잘 찾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만드는 떡.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떡 하루에 뭐 쌀로 따지면은 한 70kg, 80kg 정도는 하고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떡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 그대로 정성이죠. 손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손맛 그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로 기본이죠. 뭐 재료야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재료 그냥 듬뿍듬뿍 이어드리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떡집을 물려받아 6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김용섭 명장. 이 현재 위치에서 땅을 파니까 쌀이 나오더랍니다. 우리 아버님은 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년도에 그렇게 주고 사가지고 이 떡을 해가지고 떡도 어머니가 뭐 떡도 할지도 모르는데 야 쌀이면 아무래도 떡이 되지 않냐. 그래서 떡집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커가면서 여기서 나고 자라고 60년 동안 2, 3번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어머니 떡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대한민국 떡 명장이 됐는데요. 명장이 됐지만 아직도 만들기 힘든 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떡 중에 유일하게 발효를 하는 기정떡. 기정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항상 기정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떡을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진짜 어머니가 했던 떡을 그대로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 했던 그 18시간이라는 발효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정떡이지만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아 기정떡 명인이 됐습니다. 3살 때부터 떡과 함께 자랐기에 떡이 인생의 전부가 됐지만 떡만 바라보고 달려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떡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떡 기계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이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손 불편하게 될 때는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고
떡집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저야 씨하고 같이 성격이 제가 굉장히 그냥 막 쾌하고 봤거든요. 그냥 그래서 손 그냥 뭐 숨기지 않고 또 떡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재밌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 김용섭 명장은 어머니에게 떡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떡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들에게 떡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죠. 아들이 대를 이어 떡집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커가면서 그냥 제일 쉬운 일이 저한테는 이건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생활 습관이 부지런해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명장에게는 아들뿐 아니라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뭣도 몰랐죠. 모르고 왔죠. 네. 와서 보니까 이제 힘들죠. 힘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겁나고 무서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어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덕에 먹음직스러운 떡이 완성됐습니다. 맛은 기본, 건강까지 생각한 떡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죠. 오늘의 첫 손님은 누굴까요? 판매할 때 올리려고 떡 한 장만 사가려고. 네네, 그러면 이거 한 장. 떡이 있는데. 네네, 그럼 맞습니다. 어깨도 와. 아,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 팍팍. 정말 인심까지 후한 떡집입니다. 데이 있어서 떡집 하는 게 좋지요. 좋고. 글쎄 뭐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하고 그러는데 데이를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맛이 안 변하니까 그대로 손님들이 그대로 올 거고. 여기서 손수 맛있는 떡 항상 오신 분들이 또 오시니까 예, 골라가면서 이 떡이 너무 맛있더라. 감사히 잘 먹고 있다. 예? 명장이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떡을 먹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떡집. 이곳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을 선보이기 위해 떡 개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죠. 한낱 떡 하나 개발한다는 게 어렵지만은 지금도 제가 지금 한떡 그 이용구에 있지만은 떡을 항상 개발해 나가면서 하는 떡으로 하고 있죠. 예.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떡이 있습니다. 예. 하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떡이죠. 우리 이제 가족 건강하고 이제 이대로 그냥 지속하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 곳에서 우직하고 성실하게 떡을 만들어 온 김용섭 명장.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떡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손맛이 오랫동안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바로 밥심이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수확의 계절 가을. 황금들녘에 넘실거리는 만주가 펼쳐지면 생각나는 맛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쫀득하고 담백한 쌀맛인데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쌀맛 만나러 지금 가봅니다. 살맛 나는 세상, 이 맛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너무 반가워요. 아니, 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네.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막 지금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이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그래요? 밥맛 좋은 집 아세요? 밥맛이구나. 밥맛이 좋구나. 알죠, 알죠. 그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그 쌀밥 맛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충북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을 정미소에서 도정해 납품받는 식당. 정성과 솜씨로 밥을 지어서 믿고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맛있고 귀한 쌀을 또 제가 맛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밥 한 상 거하게 차려주실까요? 네, 맛있게 한번 차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한 한상 기대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밥인데요. 불린 쌀을 올려 준비하는 돌솥밥.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네요. 아니 여기 12가지 한약 재료로 올거낸 육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하수, 향기, 백출 등 12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약재 우린 물로 지은 밥이라니 밥만 먹어도 맛있겠죠? 그런데 푸짐한 반찬까지 더해지니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와, 푸짐하다. 이게 다 뭐야? 우와, 세상에 알록달록 눈이 화려해지고 어머 너무 맛있겠다. 잠깐만, 이거 상다리 괜찮은 거요? 어머 세상에. 네, 맛있는 돌솥밥 나왔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 맛있는 돌솥밥입니다. 집에서 맡던 흔한 밥 향기 노노노! 약재 넣은 건강 돌솥밥은 향기부터 비교를 거부한답니다. 어서 먹어보죠. 와, 밥 냄새부터 진하다. 이게요. 아시죠? 진짜 맛있는 밥을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나요. 달다. 그리고 아까 진짜 12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물이. 그래서인지 밥에서 이게 보양식 냄새가 나는데요? 밥맛은 어떠세요? 와, 진짜 밥맛 최고예요, 최고. 아니요,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반찬도 너무 많아요. 맛있게 드시라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센스쟁이. 진짜 오늘 배 터지게 다 먹고 갈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한 공기면 사내진미 안 부럽잖아요. 게다가 정성으로 만든 반찬까지 하나씩 올려 먹는 맛이라니 혹시 밥에 꿀 넣은 거 아닌가요? 씹을수록 달달하고 끝맛은 담백하니 어떤 반찬과 먹어도 어울리는 천상의 맛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니 밥만 맛있어도 최고인데 반찬까지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쌀이 들어가야 김이 나죠. 김! 쌀맛 제대로 느낀 혜정씨, 든든하게 배 채우고 또 다른 살맛 맛보러 왔습니다. 아, 달콤하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기분 좋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 특별한 디저트를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재료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 눈으로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감이 온다. 쌀가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쌀가루로 만드는 디저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 디저트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믹싱볼에다가 계란을 먼저 넣을 거예요. 계란 넣고 거품기로 계란을 먼저 좀 풀어줄 거예요. 달걀을 잘 풀어주다가 설탕과 물엿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아무리 건강 디저트라지만 달달한 맛은 놓칠 수 없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요? 지금은 이제 중탕을 먼저 해서 반죽 온도를 조금 올려줄 거예요. 네.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달걀을 잘 푼 뒤 중탕용 냄비에 두고 핸드믹서로 차분히 섞으면서 데웁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래요. 이 계란만으로 우리가 반죽을 하는 거잖아요. 화학 제품이 아예 안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쌀 케이크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빵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화학적 재료를 안 써요. 그래서 요 계란을 이제 부풀리는 과정, 여기가 가장 중요한. 아, 그렇구나. 결이 촘촘하고 윤기가 날 정도로 반죽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 위에 쌀가루를 섞는데요. 쌀가루는 곱게 채 걸러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버터를 우유와 섞어 함께 넣어주는데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된 팬에다가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이제 반죽은 끝이고 네네. 이제 이거를 팬에 부어서 오븐에서 이제 구워야 되죠. 구워주면 되죠? 네. 케이크 시트 틀에 약 80%만 반죽을 채워서 붓습니다. 그리고 180도에 예열된 오븐에서 약 23분 정도 굽는데요. 몰캉몰캉 부풀어 오르는 시트. 벌써 맛있는 향기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반죽의 빵이 완성됐어요. 잘 된 거 맞죠, 선생님? 네네. 냄새도 고소하다. 이제 이 다음 작업은 뭐예요? 이제 빵 커팅을 먼저 하실 거예요. 커팅. 시트를 가로로 잘라주는데요. 빵에 달달한 시럽을 발라준 뒤 빵과 빵 사이에 입맛에 맞게 준비한 크림을 쌓아줍니다. 와, 벌써 맛있겠다. 생크림하고 버터크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동물성 생크림을 쓰다 보니까 수정하기가 어렵고 빠른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크림이 빨리 삭는데 버터크림은 굳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 작업을 하기가 쉬워요. 이제 취향대로 꾸며보죠. 보기 좋은 케이크가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글씨를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디저트에 진심인 혜정씨. 이 정도 정성이라면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딱 안성맞춤이겠어요. 완성했어요. 쌀가루를 넣어서 더 담백하게 더 건강하게 업그레이드된 쌀케이크. 수확의 계절 가을에 딱 먹기 좋은 디저트네요. 행복해요. 쌀가루잖아요. 빵이 엄청 촉촉하네요. 그리고 케이크를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 진짜 맛있어요, 쌀케이크. 밥맛 좋은 집에서 한 끼 먹고 쌀케이크 한 조각 어떠세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고소하면서 달달한 쌀케이크라면 거부하기 힘들죠.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는 색다른 맛, 밥과 디저트로 쌀을 즐겨보자고요. 오늘은요, 우리의 영원한 짝꿍 이 쌀로요, 밥배 또 디저트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고 건강한 쌀 맛으로 살맛 나는 행복 누려보세요. 먹을수록 든든하다, 즐길수록 기분 좋다. 정성이 가득 담긴 쌀밥 한 상에 화학재료를 넣지 않은 쌀케이크까지. 올 가을에는 쌀맛으로 즐기는 살맛 나는 즐거움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을이 더 깊어질 거예요. 여기 남해를 만나 새로운 오늘을 열게 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태희가 4살 때 기저귀도 안 뗐을 때 남해 내려왔는데 그때는 먹기도 잘 못하고 굉장히 왜소한 아이였는데 아 그런 거. 남해 좋아요? 예, 약간 도시보다 약간 푸릇푸릇해서 보기 좋아요. 남해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곳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이곳을 정말 사랑합니다. 보물섬 남해가 발견한 보물. 귀촌 10년차 기업가용 소상공인의 하루입니다.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모두 품고 있는 남해의 자랑, 앵강만. 풍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 도착. 아니 그런데? 전력 안 되는데. 네, 여보세요? 세공 휴무세요? 아니에요. 온라인 작업 중에 있어요. 어머.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 서울에서 남해로 내려와 열심히 로망을 실천하는 부부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다품목 소량 생산되는 농업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다양하게 생산되는 작물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자주 여행을 왔었던 남해. 서울살이의 피로를 느낄 때쯤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착할 때 많이 힘들었고요. 또 원치 않았지만 인테리어 사기도 당하고 어르신분들과 함께 이렇게 멸치 선별하는 작업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삶의 지혜도 듣고 무엇보다 두 아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4년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포장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죽방멸치가 좋은 게 잡혔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장리를 다녔던 남편 덕에 수산물 공부도 많이 하고 죽방역 멸치 어장과도 인연이 돼 최상급 멸치만 취급하게 됐죠. 어머, 좋은 게 들어왔습니까? 좋은 거 잘 감춰놨네, 우리 주려고. 이거 보고 다른 데서 사러 오면 안 되는데, 이모. 우리 장사 좀 하고 다른 데서 많이 사러 가야 된다. 삼촌이 기촌해가지고 아주 좋은 죽방 A급 멸치를 찾던 중 우연찮게 저희 집에 들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친동생을 삼고 이래가지고 그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해에는 이제 죽방염이 오래된 우리 고유국가 유산이고요. 그게 점점 어획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일이 힘들어서 이모도 이 일을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멸치를 계속 알리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엄마 반찬 많이 안 해주지? 엄마 바쁘고 하니까는 햇반만 딱 돌려가지고 고추장 꺼내가지고 딱 찍어 먹어. 부부의 시선이 특산물로 향한 데에는 펜션 손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행 후 남해 방문 기념품이나 특산품 문의를 자주 받았고 서울에서 했던 상품 기획과 제작 경험을 살려 도전! 결과는 다행히 성공이었습니다. 손님들께서 이것을 손에 발라봐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손에 바르지 마시고 드셔보시라고.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잼이에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위생상 여러 번 짜 드시고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튜브형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남해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은 그림자마저 낭만적인 카페. 이곳 메뉴 역시 지역 농산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디카페인 원두를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겉벌이를 다시 한번 별도로 로스팅을 해서 두 가지의 재료를 이제 향과 맛을 조합시켜서 만든 블렌딩 티입니다. 보리커피는 따뜻하게 드시면 커피 향이 그대로 느껴지시게끔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식으면 보리차처럼 조금 연한 느낌의 보리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특산품 중 꽤 공을 들이고 있는 부문 차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전남 보성에 있는 차 스승을 통해 차밭을 일구며 제다 실력을 갖췄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청년 지원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만든 제품은 땅콩 호박 차였고요. 또 유자를 블렌딩한 차였어요. 유자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홍차를 넣어서 구중구포라고 해서 9번 찌고 말리는 차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반응이 좋아서 많이 판매를 했고요. 남해에서는 차재배는 좀 생소한 작물이기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좀 더 쉽게 남해를 알리고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야생화 단자와 함께 대웅전 뒤로 펼쳐진 차밭이 유명한 용문사에서 녹차를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차를 만들 다원이 없어서 스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이런 차 재배를 하고 싶고 남해를 대표하는 산물을 블렌딩한 특산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든지 와서 차를 재배도 하고 한번 이걸 갖고 와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남해에서는 제1호 다원으로서 차를 재배하고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전한 라이콘 사업에서 부부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블렌딩 제품을 남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시장에 2호점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향차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향차는 고려시대 때부터 상비약으로 쭉 사용해왔던 차인데요. 남해 지역 산물인 유자, 민트, 산딸기를 블렌딩한 고체차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상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조금 주력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당당히 금상을 수상한 향차. 부부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든 이유가 됐습니다. 만족도 숫자로 표현하면 100% 이상 매우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물류 창고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0평 규모의 부지 선정을 하고 물류 창고를 지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지역과 공생하는 로컬 브랜드를 꿈꾸는 이곳에서 남해 1호 다원으로 차의 고장 남해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상공인으로서 지역 산물을 연구 개발하는 로컬 푸드 디렉터입니다. 저희는 중요한 가치를 지역 상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6년 전 바다 식재료를 소개하던 작은 상점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응원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지방의 작은 브랜드로 머물지 않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하여 지역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한 바다, 초록빛 땅이 키운 특산물로 지역의 경쟁력을 심는 부부.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남해에서 만난 기업가형 소상공인입니다.